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입니다. 그동안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은행 중심으로. 그러나 이제 기술이 많이 금융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은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니어들한테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적용이 될지 또 변화가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은 우리 정원훈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텐스페이스에 계시고요. 전 매경닷컴 금융센터장으로 팀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노안이거든요. 제가 이 어린 나이에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화면을 볼 때마다 안경을 벗고 바라보면서 금방도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하고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워낙 작아서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하고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는 핀테크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텐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있고요. 그리고 왕년에는 작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OST 회사 같은 거라는 걸 했는데 저는 드라마 OST에 들어가면 대박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책도 다행히 운 좋게 제가 매경에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금융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의뢰가 많이 왔었고 그때서 재테크 책을 좀 한 5권 정도 썼는데요. 재테크랑 이제 PB 관련된 그런 책을 썼는데 역시 책을 쓰면 대박이지 않았는데 별로 대박을 못 했고요. 다만 제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인터넷 라디오 DJ 하는 거하고 그 경험들이 함께 이제 지금 현재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핀테크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거의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저는 참 제 인생이 좀 그러니까 많은 걸 거쳤지만 그리고 생각대로 기대만큼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매경에 있다가 이제 이전 매경에 있다가 이제 저희 형네 회사 쪽으로 저희 친형 회사에서 불러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맡게 됐는데 이게 바로 현재 텐스페이스라는 회사고요. 텐스페이스의 이제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제 아이러브 스쿨 CTO였던 이제 고진석 대표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상품은 이제 AI 이제 관련 인공지능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통해서 대안실현 평가를 만들고요. 그 대안실현 평가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아스터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메타버스 부동산까지 이제 길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좀 2014년 좀 짧은 시기지만 저희가 이제 가트너가 선정한 이제 쿨벤더, 그러니까 보통 가트너에서 가트너 그룹에서 이제 보통 IT 업체 벤더들을 볼 때 두 개의 가장 크게 이제 주목받는 업체로 쿨벤더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AI 뱅킹 분야에서 뱅킹 투자 분야에서 쿨벤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것들 IT 쪽에 있는 데서 한 2개 정도에서 특허청에서 이제 우수 업체로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엑스라고 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가상부동산 오썸피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은 이런 저의 경험들과 관련해서 핀테크 그리고 스마트 금융 그리고 이제 시니어까지 결합돼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돼 있나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핀테크는 제가 스마트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강의 섭외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금융 대상이 올해 1회에서 전자신문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 금융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들이 이제 주는 게 이제 드디어 됐는데 이 업체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핀테크 업체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핀테크랑 스마트 금융을 어떻게 틀 것인가? 그래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핀테크는 말 그대로 파이낸셜과
그리고 기술 합성화입니다. 제로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인학과 그다음에 기술 IT가 합해진 것처럼 금융과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서 핀테크가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테크가 더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은 금융 IT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본다면 이 사업에서 은행업이나 기업금융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 기술 그리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이제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서 빅데이터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정규분포 역할을 워낙 많아지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는 부분이 이제 금융 데이터 부분이고요. 저희 회사 역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결제라든지 개인 자산 관리 부분이 핀테크 사업 분야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지급 결제 부분에서 본다면 인프라, 온라인 결제, 외환 거래 부분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데이터 부분은 신용 평가라든지 자본 시장,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금융 소프트웨어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결제, 은행, 자산 관리, 보험 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2P 대출,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라고 하죠. 즉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투자자를 같이 연결시켜서 차입자와 투자를 연결시키는 P2P 대출, 그리고 비교 견적 사이트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 편람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각각 이제 보게 되면 그 업체 분류 역시 사업 제형도 좀 볼만한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P2P 금융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간편 송금 지급 결제 그리고 크라우딩 펀드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푼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그 푼돈을 모아서 이제 태산처럼 만드는 크라우딩 펀드 그 다음에 소액 해외 현금 해외 송금하는 것,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상통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을 보니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그리고 금융 플랫폼 등이 각각 이에 해당합니다. 보게 되면 핀테크 시장의 주체로서도 또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먼저 스타트업에서 말씀하신 또 간편 송금 같은 경우 이제 토스가 이전에 자료인데요. 이거는 핀테크 업체, 핀테크라는 걸 처음에 이제 시작할 그 개념을 정립하고 할 때 있는 2015년에 이름이 창조경영제연구회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서강대 이제 정유신 교수님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거죠. 토스는 간편 송금이고 민트는 자산 관리다. 근데 토스는 벌써 증권사를 인수를 해서 토스 증권, 토스 뱅킹 뭐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IT 대기업은 플랫폼 형태,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SNS는 페이스북, 텐센트, 뭐 그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베리졸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색하는 것, 전자상거래 등이 바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핀테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기존의 금융회사에서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2015년에 갔을 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재무부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API를 공개해서 새로운 IT 기술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재무부, 그다음에 보셨던 대로 JP 모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BA 그 실리콘밸리 핀테크 투자 펀드 이런 부분들 역시 각각 이제 핀테크 시장을 주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핀테크 종류를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거 표는 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핀테크 트렌드 해가지고 2019년에 나오는데 이거가 영어로 써져서 이걸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각각 붙여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IT를 결합시켰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자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돈을 빌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금융기관처럼 신용평가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SNS라든지 다른 데이터, 빅데이터 부분을 결합시켜서 하는 소비자 대출입니다. 거기다 IT를 결합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대출도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금융하는 부분도 각각 있습니다. 토스라든지 이런 지급 결제 부분도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지급 결제 부분도 역시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포스 지급 결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P2P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 대부업들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균형을 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국내에 많이 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금감원에서 보통 이제 관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 같은 경우를 봐가지고 지급 결제하는 회사가 원덱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회에서는요.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 대출 또는 개인 금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및 상업 뱅킹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하는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금융, 금융 인프라 그리고 소매 투자라든지 기관 투자, 그다음에 크라우딩 펀드 해외 송무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 SMS로만 하는 다양한 분야, 서버 메시지 블록이라고 하는 SMB라고 하는 부분도 해당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핀테크의 종류의 금융 IT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정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넓은 분야로 세분화돼서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장의 분야는 각각 깊어지고 더욱더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핀테크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조사를 처음에 이제 이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CB인사이트 자료인데요. 2019년에 몇 개의 핀테크 업체 중에 유니콘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39개의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토스도 여기에 해당하였고요. 그런데 2020년의 자료죠. 21년에 3월 달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더욱더 이제 늘어났습니다만은 96개의 핀테크 유니콘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19년에는요. 1437억, 즉 7천만 달러의 금액이었다면 핀테크에 관련된 그런 가치가 이 안에 토스는 12억 달러였거든요. 1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2021년을 보니까요. 4,040억으로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그 토스의 기업 가치도 26억 달러로 2조 99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핀테크 업체들을 보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통 하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전체 유니콘 중에 보게 되면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쿠팡도 있고요. 크래프톤도 있고 엘로모바일도 있는데 이 사이가 바로 토스죠. 바바리 퍼블리카가 이제 거기 상장이 된 상장 검토 중이고 토스 증권을 만든 형태죠. 자, 두 번째 이제 스마트 금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금융 IT 업체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주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체들이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주로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부와 같은 곳까지 다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 스마트 금융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금융에 대한 정의는요. 스마트 금융은 종이, PC, 통신, 인터넷, 모바일에 이은 금융거래 형태라고 합니다. 이 한 형태가 또는 아니면 금융거래 방식의 모바일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종이 시절에는 PC 통신의 시절에는 인터넷 시절에는 모바일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바로 스마트폰이 스마트 금융으로 이제 스마트 뱅킹이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마트 뱅킹이 바로 스마트 금융으로 이제 넓어진 겁니다. 근데 참 이름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스마트 금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스마트한 금융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멋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 부분이 금융거래 방식의 모바일 부분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스마트폰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이름이었던 거죠. 그 공유경 의 논문을 보게 되면 스마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구조 그리고 제공 방식, 기법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구조라든지 제공 방식, 기법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오면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제 보여질 거고요.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요, 핀테크를 스마트 금융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금융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스마트 금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스마트한 금융이다. 아니면 핀테크는 핀테크가 이제 금융 IT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다양한 금융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바로 스마트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라는 의미는 방성준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기술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개인과 산업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고도로 진흥화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 맞춤화이죠. 스마트폰을 각각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입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쉬리가 막 대답을 하죠. 네 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 보게 되면 거기 안에 쓰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자주 쓰다 보면 제일 그 시간에 뭐가 쓸 거 해가지고 사실은 쉬리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맞춤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어떻게 보면 거의 중독 형태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좀 페이스북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회사가 이제 SNS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게 내내 보게 되더라고요. 알림 기능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카카오톡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 부분들한테도 이 스마트폰을 가장 익숙하게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카카오뱅크 부분도 부드럽게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카카오톡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연결성이고요. 그 다음에 진흥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쉬를 사용하는 것처럼 벅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리고 맨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습니다. 즉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보통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해보시면 그때도 이제 PC 통신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이제 국내에 이제 1998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뭐 인터넷 뱅킹은 이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제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메일을 확인하려면요. 메일을 확인하려면 밖에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메일이 올 거야. 그러면은 밖에서 밥을 먹다가 기다리다가 PC 앞에 앉아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된 거고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바로 2009년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익숙하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스마트 금융에 관련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금융 대상에 관련된 그 사진을 먼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그 업체들을 각각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보게 되면 먼저 KB 그 대상을 받은 두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뭐 핀트, 핑크리얼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를 좀 아는 것들 자체도 이 스마트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 뱅킹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페이먼트, 결제 부분이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금융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자 거래나 이런 트랜잭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즉 증권 계좌를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에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SNS 커뮤니케이션도 각각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SNS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렸던 게 이게 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계좌를 몰라도 선물도 보낼 수가 있고요.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에서 뭘 보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게 이제 기술이 더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워크가 얼마나 이제 많이 좋아졌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 메일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하는 동안에서 네이버에서 이제 다글로라고 하는 그 IT 업체에서 보통 스타트업 업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업체에서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무료로 네이버에서 공개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직접 이렇게 대화만 하더라도 녹음이 되면서 그거를 글로 써주는 그런 형태도 각각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록 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조차도 각각 클로바 프로그램이 바로 거긴 건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용되니까 거의 스마트 워크가 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KB은행에 있는 그런 리브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 이걸 잠깐만 보면 금융과 통신 데이터의 융합에 의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즉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즉 동전 모으기하고 알 모으기, 결제 서비스와 펀드 투자를 융합시켜서 소액 자금 또는 경험 없는 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보통 낚시질했다고 하는데 동전모기, 알모기가 그 대상 두 개가 대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 디셈버 앤 컴퍼니의 핀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핑크 디얼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여주고 다른 고수들이 어떻게 금융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핑크 디얼리 역시 두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패스에서 글로벌 외환 전문 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전자지갑을 이용한 결제, 송금, 그리고 환전, 대출, 보험 서비스 등을 해외에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리딩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리딩투자증권이 국내 해외 증권을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게 이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회사였지만 그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대부분 그 해외 주식을 사는 서비스가 그 대중화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 투게더라고 하는 IT에 기반하는 미술품의 종합 플랫폼도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아트 투게더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얘네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NFT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NFT는 그러니까 복제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그 이런 그 컴퓨터 관련된 부분은 나만의 것은 없고 누구나 복사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SCV죠. 저장하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는 형태인데 이게 바뀌어서 딱 하나 유일하게 NFT 형태로 해가지고 화폐나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품, 미술품 역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저장하는 것도 NFT 형태로 그 사람만 복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각각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 금융 대상이라고 하는 한 회사의 한 언론사의 부분에 살펴보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품들 역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금융으로서 우리 가까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잠깐 정리를 하면 핀테크 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핀테크 IT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 중에서 스마트폰에 더욱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스마트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스마트 금융이 그냥 단순히 그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넓어지게 되는 거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시니어 스마트 금융 그리고 실버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금방 하면서 두 가지 그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특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을 볼 때 그리고 책을 볼 때 가까운 부분에 이제 그 렌즈를 두 개의 렌즈를 사용을 하거나 렌즈가 이제 그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안경을 벗으면 잘 보여서 그 벗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노안이 왔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노안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보든지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중요한 거냐면 디지털 금융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하고 50대인 경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모바일 지급 결제나 이용률. 그리고 뱅킹을 이용하는 것 숫자 역시 매우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게 된 계기도 재밌어요. 누가 많이 공유할까요? 은행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60대 이상에서는요. 그게 편리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또한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도로 보게 되면 각각 이제 6.4에 7.1에 8.4가 됐는데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존의 송금 방식이 익숙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젊은 속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이런 거를 대응을 할까요? 먼저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표시함을 이제 더했고요. 또한 이게 이제 아마 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으로 기억되는데 모바일 웹을 시니어 전용의 모바일 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쉬리가 반응을 했군요. KB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뱅킹 사용 설명서를 큰 글씨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시니어 고객을 위한 골든 라이프 뱅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화성 구성, 글씨체 확대 등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 같은 경우 고객 금융 서비스 보호 지침을 제정해가지고 전국 지점에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 글씨 약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부산은행, BNK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부산은행에서 어르신 전용 창구 역시 그런 것들이 각 금융기관에서 각각 사용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노화되고 있는 그거에 관련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통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하나 새로운 그 교육 부분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강사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건 지금 현재 그 부산은행에 관련된 건데요. 스마트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거죠.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보시면 뭐 디지털 금융의 대세야, 뭐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와이파이 설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KTX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방법, 고속버스라든지 영화 예매, 그리고 이제 결제하는 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무서워했던 어떻게 보면 금융사기 부분도 어떤 유형으로 보통 전화가 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강의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행 거래하는 모바일 뱅킹 하는 거, 공인인증서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간편하게 송금하는 방법, 스마트하게 금융 거래하는 것 수수료 없이, 그다음에 치료 요금 납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찾아가서 디지털 금융 교육 강사들이 이제 보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한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니어 고객의 금융 교육을 이제 부분에서 이제 해서 그 사이트에다가 이런 모바일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금방 이제 거의 강의안이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완전 정보, 그다음에 뭐 모바일 뱅킹의 신세계, 노후가 간편해지는 간편 결제 사용법, 그다음에 내연금 내가 몰라도 인터넷은 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신협 금융교육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인터넷 탄탄한 노후를 위한 금융생활을 살게, 그리고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 자산 정리, 그리고 지금 꼭 알아야 될 디지털 금융 등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이제 보통 준비하면서 이 포럼의 어떠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이거 보통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보통 나왔었냐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인력 양성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민간 자격증 역시도 그 부분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부분은 뭐였냐면 보면서 이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버산업 포럼에서 이런 올해 일에 하는 것처럼 스마트 금융 관련된 이런 스마트 금융 관련된 아니면 실버 금융 관련된 이런 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시니어를 위한 부분에서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교육 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디지털 금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런 IT 쪽의 부분이 많으니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상이나 이런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면 어떤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30분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뒤에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까지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아이러브 스쿨 그쪽과 관련돼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매우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 안 한 분은 없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금융 쪽에 생각은 많이 안 했었어요. 기술을 하면 주로 이제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주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금융 쪽에도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회사들과의 연계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선 분야에 따라 각각 틀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회사가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SNS 똑같이 이제 아이러브 스쿨 이제 CTO 출신인 이제 저희 고진석 대표님께서 같이 보여가지고
야, 카카오톡보다는 좀 나은 SNS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 2015년에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냐면, 네, 네, 그 안에다가 그러면 딱 스마트폰 안에다가 얘 안에 그 브라우저를 넣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각각 이제 검색도 가능한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이름은 보드톡스라는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선 돌아보면 구조조정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우선 그 보통 자금이 들어오는 투자 금액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로 이렇게 보통 나가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보드톡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SNS를 딱 하면 이제 알려야 되는 이런 그 마케팅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면요.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 금액과 그 금액을 했는데 제가 제일 이제 뭐 투자를 강의를 할 때나 이제 가장 써먹는 말이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특히 금융 분야나 IT 분야 이런 부분처럼 특히 세상은 더욱더 바뀌면서 카카오톡이 아예 그 1위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돈톡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에 보게 되면 B 해가지고 이렇게 벌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로 회사가 바로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금이 IT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그러면 SNS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저랑 이제 고진석 대표가 이제 앵보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뭘 했냐면 핀란드 무역 대표부에 있는 그 사업성 컨설팅 이런 대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진석 대표는 뭐 그 고려대 이제 대학원에서 막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커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랑질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이제 좋은 기회가 어떻게 왔냐면 힘드림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만든 힘드림론에 저희가 이제 PM을 하면서 그러면 대한신용평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신용평가를 만들어서 힘드림론은 디봇 비슷하게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제가 그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금융 IT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랑질이라고 같이 말씀드렸지만 고진석 대표님께서 저희 그 고려대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자랑질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수영 팀장님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요즘에 그 스마트폰 활용해서 이런 고령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자체를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교육 부분에서도 스마트 그 금융교육, 스마트폰 활용한 그 금융 서비스를 위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그 소비자 입장뿐만 아니라 그 공급자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금융 서비스를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고령자들이 이제 그런 기술 접근성 이런 스마트폰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글자체를 크게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외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죠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 중에 이제 스마트라는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글씨를 크게 한다는 우리가 내가 노인이다라는 기준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뭐가 불편한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보였냐면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제가 그 글씨를 이제 설명했던 게 저는 이제 안경만 벗으면 보이는 아직까지는 이제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경을 다른 분들을 보니까 여기 안에 글씨를 크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모바일 부분을 글씨를 크게 하는 부분이 먼저 들어갔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쉬리아 부르는 것처럼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그 쳐다봤는데 제 아이폰에서 소리가 나요. 그건 뭐냐면 음성으로 해가지고 뭘 말을 했을 때 그쪽에서도 역시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쉬리아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그 접근력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쓰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굉장히 잘하시고요. 카카오 스토리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201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13년, 14년 정도에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각각 이제 강의들이 많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그 안에는 보안 카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설명을 하셨다가 지금은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카카오톡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카카오톡에 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이 됐고요. 이렇게 글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송금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익숙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에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톡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어르신들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4천만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을 한다면 더욱더 접근이 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할 때는 이 실버 이 포럼에서 그런 강의를 실제로 모아오셔서 가지고 강의를 각각 이제 그 강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좀 제안 부분에 하나 넣어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종 박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 대표님 좋은 말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상당히 시사점이 많이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이런 분야에 이제 일본의 어떤 대응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우리 한국에서 이 측면에 상당히 조직적인 측면이 부족하고 좀 아직도 이벤트성에 가까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 대표님 앞으로 시장에서 할 일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혹시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정책적인 여기 이제 강의를 떠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령자에 대한 이 금융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일자리 문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령자들 생활 지원 이런 데 우리나라에 지금 청사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형성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그런 제반의 대책들이 이벤트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오이스플러스 재단 같은 데도 거의 막 이렇게 강의가 막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게 막 어떤 센터마다 다르고 또 그것도 오이스플러스 재단은 또 민간 걸 갖다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 플러스에다가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린 정 대표님 같은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시장에 어떤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지혜 그리고 이제 우리 심 소장님 같은 그런 학자들 그리고 정책 지자체 이런 어떤 이 시니어 문제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발표한 이 금융 분야 이런 분야라도 뭔가 지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여기 이런 논의한 것을 논의도 끝내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책 지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시니어 이 발표 포럼 이벤트로도 여기도 끝내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발표에 근거해가지고 좀 더 대책을 정부나 지자체한테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걸 이끌어 나갈수록 좀 지원하고 또 우리들끼리 그런 소규모 모임도 좀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이걸 계기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금 제안하고 싶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본 이야기 하셨을 때 그 어르신들이 일본에서는 수학을 배우고 일반인들이 수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학 그 학원을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통 말을 그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건 뭐냐면 OSMU라는 걸 말을 해요. 원 소스 멀티 유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 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전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줌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각각 보였고 그 내용들조차도 각각 이제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제안에도 사실은 넣어놨던 부분이 이렇게 그 제안을 모아서 그분들의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논문 형태나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 그 책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포럼이 이제 강의가 이제 발전을 해서 그다음에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화를 다 이제 클로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다 녹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워드로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그 박영란 교수님 질문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또 한번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금융 쪽에는 제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 사실은 접목이 많이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싶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국내 은행은 소비자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결제나 모든 절차나 모든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컴퓨터 잘 쓰는 사람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뭐 하나 하기가. 네. 그런데 인터넷 쓰는 비율, 모바일 쓰는 비율 아무리 높아져도 은행이 그런 거에 대한 자성이 없는 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들끼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쪽에 관련해서 은행들이 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영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노년화 또 시니어들의 어떤 그러한 그 좀 더 인지 기능과 이런 거 관련해서 미리 그런 거를 대비해주는 그러한 그 책임 윤리 경영 뭐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국내에서 그런 은행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된다면 어떤 조건들이 돼야지만이 될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굉장히 많이 네. 은행들이 좀 많이 게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KB뱅크라든지 뭐 네. KB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했던 국민카드가 만들었던 힘드림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은행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KB 그때 만들었을 때 국민카드에서 바로 투자를 못하고요. 정부 역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틀리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이제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터넷 뱅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두 개가 이제 K뱅크 들어왔을 때는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들어왔냐면 카카오뱅크가 들어옵니다.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서 그 엄청난 그런 그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했던 KB가 글을 올렸던 거를 가볍게 극복을 해놓고 대출 부분 역시 수식어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한 역발상인 부분이 아니라 맨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그 잡아놓는 방법이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사슬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자기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SNS 가지고 대안신용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유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진을 합니다. 그러면 SNS 관련된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개인정보니까요. 그러면 행안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답변이 옵니다. 너희들이 SNS를 가지고 대안신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가서 문의를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금감원으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금감원으로 했더니 너희들 관련된 부분은 SNS는 일반 개인들은 행안부로 가라고 합니다. 핑퐁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빅3라고 하는 이제 올해 이제 개인 그 정보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개인정보 합쳐졌지만 그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엄청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제 이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깨지게 된 거죠. 저는 우선은 그 벽이 이전보다는 이미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이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 봤던 이 사슬들 부분도 보니까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면 테크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업체가 와가지고 파이낸셜 금융 쪽을 흔든 거예요.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 기술을 한 게 아니라 기술 업체가 와서 여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기관도 역시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됐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어디만 움직이면 되냐면 법을 바꾸는 그 국회의원들과 같이 뭐 이런 그 제안만 하더라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런 포럼들은 각각 이제 금융연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카카오뱅크가 이미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포럼 한번 한다면 그 부분도 눈여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실적인 것을 먼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런 테크놀로지는 노년학과 기술의 합성어라고 했었는데요. 그 각각 분야별로 금융이면 금융 제런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도 굳이 단어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든지, 아까 그 인지기능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 통합해서 뭔가 서로 그 가이드를 만들고 또는 표준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굳이 은행이 다 모이거나 안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박영란 교수님 그 질문,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냥 카톡에서만 인사를 드려서, 네,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란인데요. 일단 맞습니다. 오늘, 네, 이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정말 고급 정보를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실 금융도 명시가 되어 있고, 뭐 문화, 여가, 주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금융권에서는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한다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령친화 산업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은행별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이제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인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조금 다양한 그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이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고령친화 산업 담론에도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저는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 오늘의 포럼 자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금융 분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저희가 포럼에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프로젝트에 앞으로 모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내년에 그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월드 컨퍼런스에 저희가 100대 제론 테크놀로지, 100대 제론 테크놀로지스트, 100대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스마트 금융 이쪽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로부터 실제 기업인들까지 그런 쪽에 조사가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위원회도 가동하고 하고 있는데요. 금융 분야에 이러한 그 전문가분들이 같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질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의 네트워크 형성할 때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정말 정확하게 끝났는데요. 우리 강의해 주신 정원은 이사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을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참 우리가 그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야 안에서 바라보다가 네, 물론 이제 노안이 왔지만 과연 내가 시니어를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금융 쪽 핀테크는 어떻게 바라보며 그다음에 시니어 관점에서 어떻게 스마트 금융을 보고 있고 얘네들은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 4시 22분인데요. 4시 30분부터 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